예,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 결정은 특별히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최근 10년 가까이 주요한 판례들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판례집이 제가 편저한 책이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판례 총정리입니다. 2020년 9월에 출판된 이 책에 어디냐면 872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번부터 하겠습니다. 872페이지 2번. 이 사건은 지금 제가 위에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을 읽지 않고 뭐든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관계를 짧게 설명해 드리고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2번 사건은 사실관계가 청구인 김모모 씨, 이모모 씨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0년 5월 10일 12시 10분경부터 12시 40분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게 해달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각자 들고 6, 7m 간격으로 서 있는 방법으로 미신고 시위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서 소송 계속 중에 이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해서 이렇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청구인들이 주장한 것은 그거예요. 집시법 제2조 1호에는 5개 집회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요. 5개 집회는 뭐냐?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개 집회는 있지만 집회는 뭐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집회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거죠. 근데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5개 집회 미신고 시위를 했다는 것으로 기소하는 것, 그 다음에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뭐라 그랬냐? 집회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5개 집회인 이른바 긴급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에 해석되고 그 다음에 즉시 신고한 긴급 집회의 경우에까지 심판 대상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집회라는 개념이 명확하다 안 명확하다 이런 것은 말하지 않고 그냥 이 사건에서는 이제 소극인데 이 사전 개최되기 48시간 전까지 사전 신고를 규정한 것이 합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3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872페이지 3번. 이 사건은 재청 신청인 이제 헌가 사건이니까 헌가 사건의 재청 신청인이 강모모 씨인데 강모모 씨가 2008년 6월 25일 19시 15분경부터 같은 날 21시 50분경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덕수궁 앞 및 세종로 일대에서 주최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09년 2월 2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이에 2009년 2월 27일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그 재판 계속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3호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년 12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중 시위 부분과 23조 3호 중 10조의 본문의 시위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때 그 제청 신청인이 요 시위를 한 경우 시위가 언제부터 했냐면 19시 15분경부터 21시 50분경 21시 50분이면 벌써 어둡죠.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라는 광범위한 가변적인 시간대. 이거 굉장히 어렵죠. 19시에 질 수도 있고 겨울 같으면 18시에 질 수도 있으니까 가변적인 시간대 또 광범위하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이 침해 최소이나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4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4번 결정. 4번은 이런 사건이에요. 당해 사건 피고인은 2006년 12월 6일 19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21시 45분경 사이에 서울 중구 소재 명동성당 앞에서 개최된 촛불 집회 등 명동 일대 집회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2007년 9월 13일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고 정식 재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7월 11일 위 기소에 근거가 된 법률 조항들, 그러니까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에는 5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그러한 5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0조와 제20조에 대해서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 결정도 아까 3번 결정하고 비슷하게 이게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후라는 광범위한 가변적인 시간대를 다 5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시간으로 정한 것은 이것은 최소 침해성과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한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결정이요. 5번 결정은 이제 그 사실관계가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어떤 중공업이 2011년 2월경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 170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인터넷 다음 카페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에서 뭐뭐 중공업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희망버스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2011년 6월 11일부터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청구인들은 제1차 희망버스 2011년 6월 11일부터 6월 12일과 관련하여 야간 5개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및 일반 교통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주거침입죄, 또 제2차 희망버스 2011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와 관련하여 미신고 시위에 참가한 후 해산명령 불응죄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 일반 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제1심 형사소송 계속 중에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 불응죄를 규정한 집시법 24조 제5호 중 제20조의 제2항을 위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은 2014년 12월 2일 청구인에 대해서 2011년 7월 10일자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청구인들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다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헌바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5번 결정에
이 미신고 시위에 대한 해산 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 이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뭐 거의 이제 소극으로 했죠. 왜냐하면 이제 법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에 관한 입법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6번 결정으로 가겠습니다. 예, 6번은요, 이런 사건입니다. 제청 시청인 이모모씨, 강모모씨, 김모모씨와 전주시 모모에 소재하는 모모교회에 집합하여 가두 시위를 공모하였는데, 이 1978년 8월 16일 위 모모교회에서 전주시청 앞 8달로까지 약 200명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할 때 군중을 독려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시위를 주최하고 유신헌법 철폐하라, 박정권 타도하라, 노동상권 보장하라 외쳐서 시위의 방법으로 헌법 폐지를 주장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기소돼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인데 이거 위반죄 집시법 위반죄로 해서 옛날 사건입니다. 1979년 2월 12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소 상고하여 모두 기각됐는데 이 제청신청인은 2013년 4월 25일 전주지방법원에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하여서 재심을 청구했고 위 법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지방법원이 이 구집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 위헌법을 심판 재청 신청을 했고 위 법원은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과거의 유신 체제에서 형벌을 부과받았던 사람이 다시 재심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으로 했죠. 이것은 뭐 옛날에 그 과거에 정권의 그런 집시를 전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집회 및 시위를 사전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조항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헌법에 지배 올린 민주적 기본질서 구성 요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사건입니다. 7번 결정입니다. 7번이요. 이런 사건이에요. 청구인 정모모는 2014년 5월 8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5월 8일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5월 18일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집회를 참석하고 같은 날 5월 24일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 집회에 참석하여 각각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제1심 형사소송 계속 중에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 명령 불응죄를 규정한 집시법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20조 제1항 제5, 제16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위반한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을 심판 재청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재청 신청이 기각돼서 청구는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극으로 결정이 났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그 집시법은 집회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대해서는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두지 않지만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제한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해산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만 처벌한다는 이런 제한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8번 결정으로 가겠습니다. 8번은요, 이런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이 2015년 5월 1일부터 2일 동안 그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일대에서 개최된 4월 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그 범국민 철야 행동, 이 사건 집회인데 참가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5년 5월 1일 22시 13경부터 23시 20분까지 체류액, 파바라는 건데 PAVA, 파바를 물에 섞은 용액을 살수차로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서 살수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의 살수행위로 눈과 얼굴 피부 등의 통증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년 5월 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적극을 받았는데 집회 자유를 침해했다. 이것은 이 집회나 시위 해산을 위한 사수자 사용은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집회 자유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수자 사용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그런 근거 규정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 살수행위 역시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고 또 이것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지배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예, 9번 결정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이거죠. 이런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2016년 8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피고인은 2015년 5월 1일 16시 20분경 국회의사당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및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공무원 노후를 팔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국회 특위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청함으로써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국회의사당 경계지점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은 1심 계속 중에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 제11조 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요 9번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을 받았죠.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경계지점부터 100m의 장소, 이것을 5개 집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이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뿐만 아니라 의원회관, 국회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전체로 해석할 수 있으나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5개 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규모 집회라든가 공휴일이나 휴회기에 하는 집회, 그러니까 국회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닌 경우 이런 것들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국회의사당 경계지점부터 100m의 전면적 금지,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10번 사건이 이거예요. 청구인은 2014년 4월 24일 11시 5분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 학생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피켓과 방송 장비를 이용한 미신고 5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계속 중에 미신고 5개 집회를 개최한 사람을 처벌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범을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돼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10번 결정은 소극으로 나왔는데, 왜냐면 이제 이른바 이것이 뭐 긴급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가능한 즉시 신고한 경우까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집회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뭐 비례성 원칙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11번 11번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과 재청 신청인 예전 사건 2015 헌가 28 사건의 피고인이고 2016 헌가 5 사건의 재청 신청인 아니 2014년 6월 10일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 공간 경계로부터 60m쯤에서 모모연대 모모연대 등과 100여 명과 함께 손피켓 등을 소지하고 구호를 외치며 휴대용 스피커를 이용해서 시위를 선동하여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60 청와대 만민대회 시위를 주최하고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응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아까 비슷한데 11번 결정은 이제 적극을 받았죠. 왜냐하면 국무총리 공간 인근 이것도 요것도 이제 국무총리 인근에서 행진이나 또 행진의 개념도 모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공간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5개 집회 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례성 원칙으로 봐서도 이 금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것은 이 국무총리 공간 인근까지도 넓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12번 결정입니다. 12번 사건 이거예요. 청구인들은 2015년 4월 28일 10시 1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대법원 청사의 경계지점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6명의 참가자와 함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제청하는 집회 금지 장소의 집회를 주최해서 주최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여 집행 시위법률 제11조 1호 각급 법원 분회에서 위헌범을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돼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국무총리 공간 경계 또 여기 각급 법원 경계점부터 100m 이런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회까지도 금지하는 전면적 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 전면적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13번 13번 사건도 청구인들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었는데 2014년 8월 29일 16시경부터 19시경까지 연세대학교 앞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목적으로 행진한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사건 집회의 주자 이모모는 2014년 8월 27일경 집회명 연세대학교 학생교수 동문 829 도심순례 집회 목적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개최일 시 2014년 8월 29일 16시부터 18시까지 개최 장소 및 시위질로 연세대학교 앞 명물거리, 이화여자대학교 앞 이대역
아현역, 충정로역, 서대문역, 경향신문사, 보도 인도 이용 주관자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참가 예정 인원 80명으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집회 참가자 약 120명 신고한 데 구호를 제청하며 인도로 진행하였고 2014년 8월 29일 17시 50분경 당시에 처음에 신고한 마지막 지점인 경향신문사 앞을 지나 광화문 방면으로 약 100m 정도를 더 행진을 계속하자 경찰은 한국시티은행 앞 인도에서 이를 저지하며 대치하게 되었고 종로경찰서 정보관은 신고범위를 일탈한 불법 행진임을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그 후 종로경찰서 경비대원은 2014년 8월 29일 17시 58분 종로경찰서의 명을 받아 미신고 불법 집회를 이유로 종결선을 요청하였으나 주재가 이를 거부하자 18시경 자진 해산 요청을 하였으며 18시 8분경에는 1차 해산을 명령을 했습니다. 종로경찰서 소속 체증 요원들은 이와 같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의 신고 장소를 벗어난 다음 경찰의 경고 등의 조치가 있을 무렵부터 체증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집회 참가들의 행위, 경고 장면과 해산 절차 장면들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2014년 8월 29일 18시 15분경 자진 해산하여 개별적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경찰은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건 촬영 행위를 했는데 청구인들은 주의적으로 이 사건 촬영에 근거된 구 체증활동 규칙의 명확성 원칙 법률 요구에 반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촬영 행위가 청구인들의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신고 범위를 일탈한 불법 행진을 한 것을 경찰이 체증 카메라로 촬영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집회 자유를 침해했느냐, 일반적인 인격권을 초상권을 침해했느냐 이것에 관한 소곡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 미신고 5개 집회 시위 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집회 시위를 촬영함으로써 경찰 해산 명예에 불응한 집회 시위의 경위나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회 5개 집회 시청자들의 기본권을 재산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또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만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집회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14번 14번 결정은 청구인 백모모씨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직사살수한 물줄기에 머리 등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약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하였습니다. 피청구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에 위 경찰관들을 지휘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 기동단장이었습니다. 청구인 백모모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청구인 박모모, 백모모는 2015년 12월 10일 위 직사살수 행위는 청구인 백모모 및 기존 청구인들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격권, 행복정원, 인간의 존엄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4항, 제6항,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 1항,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제97조 제2항, 살처 운영 지침 제2장 중 직사살수에 관한 부분을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사살수 행위 요거에 관해서 적극으로 했습니다. 이 직사살수가 요러한 요 집회의 경우에 직사살수를 할 만한 그렇게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명백한 위험이 초래했다고 볼 수도 없고, 살수요원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기회가 없었으며, 뭐 이런 굉장히 그 물살 세기 조절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시위대를 향해서 살수를 지시하는 것은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수행위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식불명 상태로 가서 백모모 씨가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직사 살수행위가 침해 최소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 집회 자유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다시 꼼꼼히 책을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